전기의 기본 법칙은 전하, 전류, 전압, 전력과 관련된 수식들입니다. 이 전압 강하 수식을 가지고 전압에 대해서 전개할 수도 있고 V는 IR, 전류에 대해서 전개할 수도 있고 전류는 R분의 V, 저항에 대해서 전개할 수도 있습니다. R은 I분의 V. 저항에 대해서 전개된 전압 강하 수식을 우리는 옴의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옴의 법칙과 관련해서 레지스턴스 R과 컨덕턴스 G가 있습니다. 레지스턴스 R은 우리가 말하는 저항 R을 영어로 표현한 것입니다. 영어로 우리가 말하는 저항을 레지스턴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단위는 옴을 사용합니다. 컨덕턴스라는 게 있는데 컨덕턴스는 G라는 문자를 사용하고 단위는 모 또는 지멘스라는 단위를 사용합니다. 레지스턴스 R은 관계식으로 표현할 수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옴의 법칙과 똑같습니다. R은 전압에 비례하고 전류에 반비례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레지스턴스 R을 사전적으로 표현하면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를 수치로 나타낸 것이 레지스턴스 R입니다. 이에 반해서 컨덕턴스라는 것이 있는데 컨덕턴스 G를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저항의 역수입니다. 다시 말하면 컨덕턴스 G는 전류를 잘 흐르게 하는 정도를 수치화한 것입니다. 이것이 저항의 역수가 갖는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하지만 컨덕턴스 G는 레지스턴스 R과 다르게 이해가 되지 않는 단위입니다. 전류를 잘 흐르게 해주는 정도라고 하는데 전류를 잘 흐르게 해주는 게 뭐가 있죠? 다음 그림을 보면 컨덕턴스 R을 조금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철근 콘크리트주 일명 전봇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주 위에 22,900V 전압선이 지납니다. 이 전압선이 전선로입니다. 전기가 흐르기 위한 길을 만든 게 전선이고 이 전선줄을 전선로라고 합니다. 철근 콘크리트주, 전주에는 전선로 이외에 전류가 새지 말라고 애자라는 절연 물체, 여기 보이는 이 물체입니다. 여기도 애자가 있습니다. 여기도 애자가 있죠? 여기도 애자가 있습니다. 애자라는 절연 물체를 설치했습니다. 이런 절연 물체가 없으면 전주 아래를 지나는 사람이 전주를 만지면 감전되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절연이라는 말은 전기적으로 통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전류를 완벽하게 차단할 수 있는 절연체, 절연 물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절연 물질을 통해서 전류는 미세하게라도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저항에 대해서 말하면 전류가 흐르도록 계획 설계한 것이 도체인데, 전선인데 전류 흐름을 방해하는 정기적 요소를 저항, 레지스턴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컨덕턴스란 전류가 흐르지 못하도록 계획 설계한 것이 절연체, 여기 보이는 애자, 절연 물체인데 절연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류가 절연체를 통해서 흐르는 것, 그리고 그 전류가 흐르는 정도를 수치화한 것이 컨덕턴스 G입니다. 다른 말로는 이러한 현상을 전류가 잘 흐르는 정도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 대표적인 절연체 애자의 종류를 나열해 놨습니다. 현수애자는 송전선로에서 사용하는 애자고요. 장간애자도 송전선로에서 사용하는 애자입니다. 클리프애자, 높애자, 핀애자 이런 것들은 배전계통에서 사용하는 애자들입니다. 이러한 애자는 모두 절연체입니다. 그리고 이 애자를 통해서 전류가 미세하게 흐르게 됩니다. 그 흐르는 미세한 전류를 컨덕턴스 G, 절연체에서 흐르지 않아야 할 전류가 흐르는 정도를 수치로 나타낸 것을 컨덕턴스 G, 단위로는 모 또는 지멘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절연체로는 애자 말고도 예를 들면 고무라든가 도자기, 돌, 크래프트 종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컨덕턴스 G하고 레지스턴스 R이 어떤 의미인지, 왜 사용하는지 대략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항과 관련해서 사람을 저항 옴값으로 나타내면 얼마인지 한번 재미삼아 보겠습니다. 인간은 전선과 같은 도체는 아니지만 인간 내부를 구성하는 물질의 70%가량이 수분입니다. 인체의 전기를 인위적으로 가하면 전기가 흐릅니다.
하지만 전선도체처럼 전류가 잘 흐르진 않습니다. 이 내용은 국제표준 IC 자료를 가지고 온 것입니다. 100V 전압을 인체의 각 부위에 가해서 저항값을 측정했습니다. 먼저 건조한 상태라는 얘기는 활동이 없는 사람의 손 피부 저항을 측정한 것입니다. 이때 저항은 수만 옴입니다. 사람에 따라 만 옴일 수도 있고요. 5만 옴, 10만 옴일 수도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약 5만 옴으로 볼 수 있습니다. 활동하는 사람, 작업하는 사람의 손 피부 저항은 1000에서 만 옴입니다. 약 만 옴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습한 환경의 손, 사람 몸은 건조하더라도 환경 자체가 습하면 그런 환경의 손은 약 1000옴입니다. 땀나는 손의 저항은 약 700옴입니다. 물에 젖은 손, 물기가 있는 손이죠. 저항은 400옴입니다. 보시다시피 젖은 손의 저항이 가장 작습니다. 감전 가능성이 가장 높죠. 그래서 콘센트나 전기를 만질 땐 물이 있는 환경은 절대 안 됩니다. 더욱이 젖은 손으로 전기를 만지면 안 되겠습니다. 이제 활동하는 사람의 평균 저항을 보겠습니다. 활동하는 사람의 평균 저항이라는 얘기는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3명의 작업자가 있습니다. 작업자는 보통 신발을 신고 있고 옷을 입고 있고요. 그리고 헬멧도 쓰고 있고 손은 장갑을 낄 수도 있고 안 낄 수도 있습니다. 이랬을 때 손 피부 저항, 그리고 인체 내부 저항, 사람 내부의 저항이 따로 있겠죠? 그리고 신발과 발의 저항, 그리고 신발과 대지 간의 저항을 각각 측정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 손의 피부 저항은 2500옴이고요. 인체 내부 저항은 300옴입니다. 인체 내부는 아무래도 액체가 많으니까 상대적으로 적은 저항값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발과 신발 간의 저항입니다. 약 1500옴입니다. 그리고 신발과 대지 간의 저항은 700옴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저항을 모두 더하면 약 5000옴 정도가 나옵니다. 사람의 저항을 약 5000옴으로 상정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인체 저항을 가지고 콘센트에 양손으로 젓가락을 잡고 꽂으면 감전되는 전류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그림이 콘센트이고요. 젓가락을 가지고 이 두 구멍에 꽂는 겁니다. 그러면 바로 감전이 될 겁니다. 감전된 손은 맨손이고요. 마치 아래에 있는 이런 손처럼 손과 손의 전선 활성과 중성선을 곧바로 댔을 때 감전되는 전류입니다. 먼저 이런 콘센트는 정격 전압이 220V입니다. 그리고 저항은 손과 손이기 때문에 방금 전 화면에서 봤듯이 손 피부 저항이 2500옴이고요. 인체 내부 저항이 300옴입니다. 그러니까 손에 젓가락을 잡고서 감전될 때는 손의 저항과 인체 내부 저항을 합친 약 2800옴으로 상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200 나누기 2800을 하면 약 0.078A가 나옵니다. 78mA입니다. 전류에 따른 인체 영향이라는 도표가 있습니다. 먼저 1mA에서 5mA입니다. 감지 전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용은 뭔가 자극한다는 느낌을 받는 정도의 전류입니다. 다음으로 5mA에서 10mA, 이 정도 전류는 사람이 따갑고 기분이 거북함을 느끼는 전류 크기입니다. 그리고 10mA에서 15mA는 근육이 경련을 일으키는 전류입니다. 또는 견디기 힘든 전류의 크기입니다. 이렇게 5mA에서 15mA 사이의 전류를 경련 전류라고 부릅니다. 다음으로 15mA에서 30mA입니다. 심실세동 전류라고 부르고 내용은 의지로 전선에서 손을 떼지 못하고 무의식적으로 손을 떨고 있는 정도의 크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0mA 이상은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크기의 전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0.078A,
78mA는 50mA보다 높기 때문에 우리가 콘센트에 젓가락을 가지고 꽂으면 감전돼서 죽게 됩니다. 순간적으로 꼽는다고 죽지는 않습니다. 콘센트에 젓가락을 꼽은 상태로 감전을 1분 이상 유지하게 되면 아마 30초도 안 될 겁니다. 사람은 죽을 수 있습니다.